얼마 안 하지 않나? 아이고. 그 얼마 안 한다는 게 얼마예요? 높이에 따라 이 배관에 따라 또 구멍을 어떻게 뚫냐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 아니 너무 아니에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면 좋은 내용들을 선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중복된 질문들을 좀 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한님, 투룸 기준의 적당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왜냐면 홍대에 있는 매물과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매물과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컨디션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월세랑 보증금이 같겠어요? 확실히 위치나 입지나 임대인의 현재 상황, 임대인이 현재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임대인이 이 집을 싹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없어요. 평균적이라는 가격이 있긴 있지만 보통 제가 많이 본 경우는 투룸 같은 경우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면 이제 좋고 월세는 120 이하면 가장 베스트인 거죠. 피디님,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논현동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 150 투룸이 있어요. 어때요? 논현동이면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강남은 원래 월세가 더 비싸잖아요.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실제로 제 수강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5천에 150이고 외도민 가능하고 이제 너무 좋대요. 자, 그러면 월세가 150이라 할 때 한 달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20만 원 정도? 아, 20만 원? 그럼 월세 150에 플러스 나머지가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청소를 직접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청소비는 세이브가 되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는 자동 오토 하잖아요. 그럼 청소 매니저님을 모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투룸 기준 보통 한 건당 4만 원이거든요. 많이 놓치시는 게 관리비가 얼마인지, 공과금이 얼마인지, 수도 광열비라고 하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것뿐만 아니라 화재보험료, 인터넷 통신요금 이런 거를 다 놓치시는 거예요. 한겨울에 게스트들이 빵빵하게 볼로 틀고 이러면 막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다들 많이 또 착각을 하시는 게 OCC라는 개념이 있어요. 숙박률에 대한 거를 OCC라고 부르는데 내가 무조건 운영하면 나는 만시를 기준으로 해요. 내가 운영하려는 곳이 현재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예약률이 어떤지, 즉 OCC가 몇 %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무작정 여기 150이니까 여기 운영하면 그냥 돈 벌겠다라고 하는데 평일은 10만 원, 주말에는 뭐 12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약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어떠한 곳을 설정을 했으면 거기에 현재 주당 객단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따졌을 때 너무 비싸서 안 했죠. 이렇게 되면은 조급해지거든요. 오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해야 된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이번에도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1급지에 위치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동대문에 위치해 있어요. 월세랑 보증금이 너무 저렴해요. 1,000만 원에 80이야. 1층이에요. 집도 넓어. 근데 집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우리가 하려는 공유 숙박업은 내가 남는 방 한 칸을 내어주는 쉐어잖아요. 지금 이 방 2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거실에서 방으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유 숙박업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집이에요. 가끔 이렇게 구조가 이상한 집들이 있거든요. 이런 집들은 하시면은 낭패봐요. 허가 안 나와요, 이런 집.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물 소개를 받아가지고 매물 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무조건 가계약금부터 넣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절대 안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질지도 몰라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벽걸이 에어컨을 2대만 설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FM은 그냥 다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 얼마 안 하지 않나? 아이고. 그거 얼마 안 한다는 게 얼마예요? 50? 설치 비용만 50인데? 진짜요? 네. 몰랐어. 아, 그리고 높이에 따라 이 배관에 따라 또 구멍을 어떻게 뚫냐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 아니 너무 아니에요. 됐어요. 자, 다시 만약에 정해진 예산이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새 거를 사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비싸고 당근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하는데 집 구조가 이상한 집들도 있고 또 어떤 임대인은 여기에는 구멍을 뚫지 말아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무조건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에어컨을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잘 설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룸이면 방 2개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라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은 뭐 거실에도 두고 방만하지 않은
게 낫겠죠. 예산이 적으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잠은 다 방에서 자잖아요. 그리고 방에서 키는 에어컨은 어차피 거실까지도 이제 영향을 줘요. 게스트분들이 다 방문을 닫고 자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거실에 한 대 있고 방에 한 대만 있으면 한 방은 엄청 덥겠죠. 이 방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다고 해서 엄청 기분 나빠하고 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설정을 해서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설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방에 하나씩 두는 게 좋다. 이번엔 네 번째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을 줄 몰랐어요. 제 유튜브에 몇 번 제습기에 관련된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제습기를 쓰시냐,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저는 그냥 쿠팡에서 상시 배수 제습기라고 치면은 뭐 20 몇만 원짜리 제습기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 제습기를 에어컨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로 에어컨 배수 호스에다가 연결해서 빼게끔 하거든요. 그럼 제습기는 계속 돌아가고, 이 물은 에어컨 쪽 펌프에 연결이 돼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물이 자동으로 빠지고, 이러면 24시간 동안 쾌적한 환경을 지낼 수가 있죠. 우리가 제습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습기가 있으면 굉장히 꿉꿉하잖아요. 꿉꿉한 집에 들어가면 약간 역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게스트들이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습기를 꿉꿉함을 날리고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반지하에서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태원 수강생 숙소를 갔다가 엄청 많이 질문을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수건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한님은 수건을 몇 개 두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스타올은 2개 정도만 두고 페이스타올은 8개 정도만 둬요. 인원이 많든 적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빨고 건조하고 하니까 뭐 말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일정 양만 거기다 두고 나머지는 보관해 두고 사용을 하셔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우후죽순 다 오픈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냥 오픈하면 다 된다고 했던 건 에어비앤비가 아직 그만큼 뜨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가 않았다는 건데, 이제는 아니에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 수강생 피드백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수강생한테 이런 식으로 좀 메일이 왔어요. 어떤 주소에 보증금이랑 이제 관리금이라든가 컨디션 상태 등등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정리해서 오면은 제가 이 매물 상태가 어떤지, 얼마 정도의 수익성이 날 것 같은지 제가 그거를 조사해서 알려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답변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반지하고 보증금이랑 월세가 비싼 편은 이제 아니지만, 일단 그 전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숙소들의 예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수익성이 평일에 12만 원 설정되어 있고 주말에 14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을 때, OCC 그 예약률이라고 했죠. 이거를 보수적으로 70%라고 이제 잡았을 때 한 달 매출이 300만 원 내외인데, 여기서 월세, 보증금, 청소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등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 내외 정도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된 거죠. 보수적으로. 이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신림 좋아요? 홍대 좋아요? 동대문 좋아요? 이런 질문은 이제 아시겠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좀 유익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특집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